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 작가가 문을 열겠습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가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이제 먼저 이사를 가야 할 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이제 먼저 나가기로 한 세입자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더라도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는 게 맞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전 모르는 분야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혹시 이 방송 듣고 중개사 분들이나 방송을 들으시고 정확한 답을 하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세입자가 나갔을 경우에 임대인, 그러니까 집을 세를 놓는 분들은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부분만큼은 계약서상에 어떻게 나와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누구도 예상은 못하지 않겠어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일찍 나가야 되는 사정, 뭐 이민을 간다든지 그런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그랬을 경우에 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게 아마 관례가 아닐까 싶어요. 즉 전세를 살던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해줘야지만 임대인은 마음 놓고 1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가야 된다 이래버리면 좀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게 판례가 반드시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 있는 판례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관행상으로는 그래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부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이 물론 큰 돈은 큰 돈이지만 이 경우에는 좀 다툼보다는 원만한 화해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가을 운동의 시기죠.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플레이오프전에 드디어 NC 다이노스가 올라갔습니다. 롯데를 꺾고. 네, 맞습니다. NC가 어제 중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롯데를 꺾고 3승 2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요. 네. 정규 시즌 2위 팀 두산과 내일부터 오전 3승제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1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이 29번 중에 24번, 무려 82.8%에 달해서 또 기선 제압이 중요합니다. 미국 포스트 시즌 같은 경우에 첫 번째 1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승리할 경우가 한 74.8%인가 뭐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1차전 승리가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1차전 승리팀의 진출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NC도 준플레이오프에서도 또 1차전을 잡고 올라온 경우입니다. 예. 양팀 투수, 아마 선발 투수 신경 싸움도 대단할 건데 예고를 했나요? 어떻습니까? 네, 두산은 미국 출신 에이스 니퍼트를, NC는 또 22살 신예 투수 장현식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또 니퍼트 선수는 올 시즌 14승 8패를 기록했고요. 또 7년째 두산에서 뛰면서 포스트 시즌 첫 경기 대부분을 선발로 나선 에이스입니다. 반면에 NC는 에이스 해커 선수가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 선발 등판해서 또 3차전 이후에나 나설 수 있어서 또 배짱이 두둑한 장현식 선수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공룡이 곰을 잡을까요? 곰이 공룡에게 한 방을 먹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들은? 네, 야구 전문가들은 우선
고음이 마스코트인 두산의 또 근소 우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규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11승 5패로 앞서고요. 네. 또 플레이오프에 선착해서 체력을 아낀 데다가 또 판타스틱 4라 불리는 선발 투수진 리퍼트, 장원준 보호된 유희관을 보유했고요. 네. 또 이에 맞서는 NC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참 이호준과 주장 손시현을 중심으로 또 롯데를 꺾은 여세를 몰아서 두산까지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포스트 시즌에 나갈 경우에 선발 투수진으로 보통 한 팀마다 투수진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네,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4명 정도를 돌리는 기준으로 그 운영을 하고요. 예. 또 메이저리그도 그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또 4명을 선발 투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4명에다가 제가 오늘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한데 4명에다가 볼펜 그러니까 이제 뭐 구원 투수까지 포함하면 한 11명의 투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로스터가 또 한정이 돼 있어서요. 예. 그 일반 정규 시즌에서 5선발로 그 던졌던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불펜으로 돌린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아쉽게 우리 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또 엔트리가 정해져 있어서 이번 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명단에는 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 나온 김에 가을 야구 LA 다저스하고 오늘 시카고 컵스하고 여기도 곰이 이제 컵인데 시카고 곰인데 새끼 곰이죠. 어떻게 경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LA 다저스가 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 시카고 컵스를 4대1로 꺾었고요. 예. 또 2연승을 달렸는데 또 터너 선수가 9회 말에 끝내기 석점 홈런을 때렸습니다. 와. 또 반면에 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또 휴스턴이 뉴욕 양키스의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예. 또 원투펀치인 카이클과 벌랜더 선수가 또 연일 호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참 이 투수 진영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큰 경기에서는. 그 한국 축구의 피파 랭킹 기대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뭐. 네, 그 조금 전에 그 국제축구연맹이 10월 피파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예. 또 우리나라가 지난달보다 11개 떨어진 62위로 추락했는데요. 예. 57위에 중국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했는데 그 1993년 피파 랭킹 발표 후에 사상 처음으로 또 중국에도 추월당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있잖아요. 싸다 싸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사실 평가전 결과가 좋지 못해서 예. 한국 축구가 자초한 경향이 있습니다. 피파 랭킹은 어떻게 주로 산정이 되는 겁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발표되고요. 예. 또 승무패뿐만 아니라 또 경기의 중요성, 상대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데 예.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또 러시아, 모로코와 평가전에서 계속 연패를 당하면서 예. 또 많은 포인트를 잃으면서 또 6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피파 랭킹 떨어지면은 뭐 좀 영향이 있나요? 악영향이 있습니까? 네, 그 12월 1일에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이 있는데요. 네. 또 피파가 그 랭킹을 적용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최하위 그룹인 그 포트 4가 확실시돼서 또 유럽 2팀, 남미 하팀과 또 죽음의 조에 속할 수도 있고요. 네. 당장 다음 달 평가전을 구할 때도 또 피파 랭킹이 낮으면 사실 상대팀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추첨을 할 때 포트 4라고 하는 게 토너먼트식이니까 제일 낮은 팀 4팀을 딱 배치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제일 강한 팀, 그다음은 강한 팀, 그다음에 이렇게 배정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 월드컵에 32개국 나라가 참가를 하는데요. 예. 또 그룹이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예. 또 상위 그룹 1위부터 그 7위 그리고 개최국이 1그룹에 속하고요. 예. 또 랭킹이 떨어질수록 그 포트 2, 3, 4로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포트 4에 속해서 그렇군요. 강팀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한 포트에 7팀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뭐 요즘 가을 농구나 배구에 특이한 점 있습니까? 네, 그 지금 지난 주말에 프로농구와 프로 배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는 전주 KCC가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요. 예. 또 개막전에서 원주 DB에 또 발목 잡히면서 네, 또 그렇게 또 이변이 연출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 지금 프로농구가 이번 또 내일 같은 현지업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감독 데뷔전에 승리를 거뒀고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의 이상민 감독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이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은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앞에서 얘기드렸는데 두 개 검색어입니다. 하나가 힘내세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죠. 또 다른 하나가 다스의 주인은 누구일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2967번님입니까? 2697번입니까? 저에게 다스 주인 누구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짐작은 하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먼저 짚어볼 검색어로 힘내세요 김희수로 한번 가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SNS 헌법재판소 국감을 보이콧한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이 국법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뭐 말을 좀 돌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야 3당이 일제히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내세요 김희수라는 검색어가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준비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뭐 부결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권한대행에서 당연히 사퇴하고 헌법재판관까지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은커녕 김진태 의원님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없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 오늘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그런 막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로지 딱 한 사람 503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이런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독립기관성 유지하는 데서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보이콧 의사를 밝히면서 격렬하게 항의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감장을 떠나도 좋다면서 이석을 권하자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자를 꽉 붙들고 앉아있으면서 한 말입니다. 또다시 야당 의원들은 헌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법위헌을 주장하며 1시간 가까이 국감장에서 온갖 모욕적 언사를 퍼붓고 끝내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힘내세요 김희수를 검색어 1위로 만들면 항의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대신해서 김희수 대행에게 사과를 했겠습니까? 우리 정치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 과정을 보면 지난 9월 11일 날 이제 국회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18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이제 김희수 대행 체제로 뭐 당분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그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장 소법에 보면 이 대행 체제가 있을 때 일단 먼저 임명한 순서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2012년 9월 19일 날 5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럼 5명 중에 누가 그럼 대행을 할 거냐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날 임명됐으니까 그럼 그중에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이제 김희수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9월 18일 날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너무 지금 정치적인 공방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 결정된 대행체제 결정된 것 자체를 뒤집는 거. 그러니까 김희수 대행체제 자체가 사퇴하거나 뭐 헌법재판관 사퇴하거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희수 대행체제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단지 여기서 청와대가 분명히 해줘야 될 것이 빨리 후임 재판관을 우리가 지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대행 체제니까 김희수 체제를 인정을 해주고 국감을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약간 마치 내년처럼 내년까지 그렇게 해서 야권의 반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 13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김희수 체제 인정할지 논란 파행된 건데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정치권 논쟁에 대한 전문가 두 분, 서양호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장,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의견 들으셨고요. 자, 두 분께 여쭐게요. 안철수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문 대통령의 SNS에 글을 올린 걸 두고, 그러니까 이제 국법에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트럼프 따라하기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답니다. 토요일 밤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 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모를 당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존중하게 사과드린다.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 이 글입니다.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먼저. 예,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따라하기 같다라는 거는 이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어떤 정치 행동 이런 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따라가려면 굉장히 분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도 3-4개씩 5개씩 올리는 분이고 제가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한번 페이스북을 봤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 평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정치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맞는데 트럼프하고 비교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여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올린 거는 첫 문장이 뭐냐면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 네. 라고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법상으로. 네.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 근데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이 없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체적으로 재판관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별개의 문제라서 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원에서 보자면 대통령은 반론권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치 공세를 할 때 마치 그 공세를 놔두면 국민들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두는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저 권한대행은 재판관들 내에서 호선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제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대다수 여론은 이 김희수 재판관이 재판소장 하기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나 그런 것들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부결함으로써 어떤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공세를 하면서 좀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대통령은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뒤에 김희수 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까지 한 것은 일종의 약간은 조금 시그널을 준 것으로도 좀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재열 기자가 말씀해 주신 내용과 함께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법도 법이지 않나. 그렇다 그러면 국회와 사법부와 그다음에 정부의 상권 분립이 존중이 된다면 국회가 잘못된 판단을 했건 뭐 잘한 판단을 했건 어쨌든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헌법재판소장이 권한대행 체제를 가져간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빨리 앞에서 소정석 시사편집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새로운 권한대행과 아니면 소장 후보를 내어서 정부가 여기에 맞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지 계속해서 권한대행 체제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서 불필요한 오해를 내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 개혁처럼 비춰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순서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권한대행 먼저 물러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의 공세가. 그럼 물러나게 되면 헌법재판관이 7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헌법재판소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거든요. 흔들린다는 말은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는 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적수 문제도 생겨나고 그래서 지금 가장 회피해야 될 일은 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자체에서 물러나는 일은 순서에서 그러니까 먼저 재판관을 후임 재판관을 선임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한 것은 일단은 재판관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재판소장도 또 지명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먼저지. 물러나라고 하는 게 먼저가 될 수는 없는 게 순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삼권 분립에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재판소장을 인준해 주느냐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행사하면 됐지 그것에 누구를 물러나고 누구는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간섭하는 거는 저는 좀 삼권 분립에 또 간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이 시중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 문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절차를 지키는 것. 앞에서 고재열 기자와 김준일 팩스체크가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재판소 소장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김희수 재판소장 대행을 후보로 올렸는데 국회에서 비준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 대행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7명 정적수 채우는데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날 힘내세요 김희수 이런 이제 검색어가 포털 1위에 올라간 걸 두고 야당이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작이다 이거. 전에도 한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비슷한 내용 그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 몰래 불법, 탈법, 편법으로 하면 조작인 거고요. 앞에서 대놓고 하면 제 생각에 그냥 여론 조직이에요. 여론 조직. 여론 조직을 한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야당이 대응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엔 야당도 야당대로 뭐 그만하세요 김희수나 힘 빼세요 김희수 해가지고 국민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 민주주의에서는 각 정치 세력이 본인들의 주장을 얼만큼 더 국민에게 설득해서 국민과 함께 가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 정치를 하는 것인데 이런 그 페어플레이까지도 막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 주장은 국민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우리 주장은 국민들이 호응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쓸 수 없으니까 당신들도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저번에 이제 한 2주 전인가요? 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고 그때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노무현 정부 때 각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반론권을 행사하면서 댓글을 달아라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그 국정원이 몰래 했던 그거하고 비교를 했는데 딱 요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는 불법으로 했고 몰래 한 거고 여기서는 본인 실명을 공개하고 정당한 반론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동원을 해서 몰래 하는 거고 이거는 다들 일종의 놀이문화건 인터넷 놀이문화거든요. 다 같이 한번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팬카페에서 우리 오빠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리는 이런 네티즌들이 놀이를 하듯이 이를테면 아이돌 그룹 뭐 누구를 올리듯이 김희수가 일종의 이제 팬덤의 대상이 됐던 거고 그렇게 일종의 놀이문화인데 그거를 뭐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현재 어떤 이런 문화에 대한 굉장히 무지와 모리애를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계신 보수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연예인들도 자신이 만든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히트를 치기 위해서는 팬카페를 통해서 동원을 많이 합니다. 정치도 그 일종의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우리 고재일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하십시오. 정정당당히 앞장서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자꾸 뭐 조작이다 이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 잠시 후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